예, 안녕하세요. ST5 US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차량에 먼저 제일 들어오시면은 여기 제일 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메인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를 활성화 시켜주면은 안쪽에 이렇게 12V 배터리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은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실내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을 누르시면은 위쪽 상단 라인에 등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아래쪽으로 누르시면은 무드 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동그란 등, 동그란 등이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방등, 주방등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외부등, 외부등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게 어닝, 바깥에 어닝등 아래쪽에 LED 바가 길게 있습니다. 거기에 4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단계는 4단계로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5단계에 놔두시면은 아무래도 냉장고가 자주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가 많아서 보통은 4단계에 놔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게 주황색 불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고장이 난 건 아니니까 내 냉장고가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버튼은 굳이 누르실 필요 없으시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여기 냉장고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맥스팬, 맥스팬이 오른쪽 라인에 두 번째에 있고요. 맥스팬을 누르시면은 띠 소리가 나면서 맥스팬이 활성화가 되고요. 리모컨을 이용하셔가지고 전원을 껐다 켰다, 그리고 여기 수동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리모컨에 보시면은 바람개비 모양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큰 거는 여기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가는 거, 작은 거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빨리 돌아가고, 마이너스를 누르시면은 천천히 돌아가고, 리모컨에는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낮아지면은 숫자가 작아지게끔 되어 있고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맥스팬은 꺼주시고요. 여기 세 번째 물펌프가 있고요. 물을 사용하실 때만 물펌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펌프를 눌러주시고 싱크대에 물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싱크대에 물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샤워실에 샤워기, 그 다음에 카세트 변기, 그리고 외부 샤워기까지 사용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 사용하고 나시면은 물펌프는 항상 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TV 사용 방법은요, 여기에 AV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기 오디오랑 TV가 전원이 들어오고요. TV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설정 버튼,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보라색 모양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여기 가운데 확인 버튼, 네트워크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이나 라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 핸드폰에 핫스팟을 킨 다음에 여기 모바일 핫스팟을 켜고
인터넷을 연결해 줍니다. 예, 연결된 표시가 됐고요. 예, 아이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온전히 TV로만 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이고요. 평소에는 TV로 보시다가 뒤쪽에 보이시는 스피커로 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 TV로 소리를 안 듣고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때는 여기 설정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출력 스피커에 들어가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블루투스 기기 선택 들어가셔서 여기 KMM-BT3로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뜨면은 여기 다시 오디오로 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SRC 버튼을 눌러 주셔서 블루투스가 세 종류가 있는데 예, 블루투스 세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저절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하시면은 지금처럼 뒤쪽에 스피커로 소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TV로 보시다가 영화나 사운드가 조금 좋은 필요가 있는 영상을 보실 때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보시면은 예, 좋은 음향으로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인버터라고 되어 있고요. 인버터를 누르시고 나면은 차량 안에 12V를 인산철 배터리의 12V를 220으로 전환을 해서 에어컨과 전자레인지 그리고 콘센트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인버터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전 인입구에 한전 충전선을 꽂아 놓고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굳이 인버터를 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장을 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충전 중일 때는 굳이 인버터를 사용 안 하시고도 차량 안에 에어컨, 전자레인지 그리고 220 콘센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전도 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한전 충전기에 선을 꽂아 놨을 때는 인버터를 굳이 누르실 필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꺼 주셔야 됩니다. 인버터는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은 꼭 시거잭을 이용하셔서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이외에 인덕션이나 그리고 커피포트 불판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1800kW 또는 2000kW 이하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여름에는 인버터가 가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가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에어컨을 쓰실 때는 잠시 에어컨을 끄고 전자레인지를 돌려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을 쓰고 있을 때 한 가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인버터는 고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발열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2400W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인버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한 개씩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1도에서 23도로 설정을 해 두시고, 바람은 너무 세게 말고 중간 정도에 놔두시고,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에어컨의 실외기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배터리를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돼 버리니까,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을 시키면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캠핑 갔을 때 더운 것도 좀 즐기시고 추운 것도 좀 즐기시면서 하시면은 즐거운 캠핑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여기 상시 버튼이 있습니다. 상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차량 안에 전력이 적게 소모되는 기구들에 설치가 되어 물려 있고요. 거기에는 대부분 다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화장실 등, 그리고 여기 화장실 팬, 그리고 시거잭, 시거잭도 상시에 물려 있고요. 그리고 햇기창 등에도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 쪽에 독서등, 전력을 적게 먹거나 스위치가 달려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상시는 끄시게 되면은 안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상시적으로 켜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장시간 이제 주차를 해 두시거나 냉장고를 켜 두실 경우에 상시는 꺼 주시고 냉장고만 켜 두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시를 켜뒀을 때 화장실에 등을 켜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화장실 등은 꼭 체크를 하시고 캠핑카에서 나가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 같은 경우에는 SC5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열린다. 샤워실에서 야, 물러온다. 싱크대에서 사용한 물이 담기게 될 거고요. 이게 담기게 되면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여기 하단등이 표시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소파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일러가 어떻게 보면은 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자처럼 느껴져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인데요. 자, 보일러를 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운데 버튼을 3초간 꾹 눌러서 켜는 방법. 여기 창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보일러가 켜진 상태고요. 자, 3초간 꾹 눌러서 끄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초간 꾹 눌렀을 때 켜진 상태에 여기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30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가 30분만 작동하고 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일러가 따뜻해지기 전에 조금만 따뜻해지고 아마 보일러가 꺼지게 될 거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AS가 접수가 많이 되는데, 이 방법을 설정을 하면서 보일러를 켤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보일러를 3초간 꾹 눌러서 끄시고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활성화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요. 자,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니까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높은 숫자의 시간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돌리시다 보시면은, 자, 팔자가 누워있고 무한대가 표시되어 있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무한대로 작동한다 라고 표기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팔자가 누워 있으면은 무한대로 시간 제한 없이 돌아간다는 표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집에 갈 거다 할 때는 가운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끌까요? 라고, 꺼짐이라고 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빨간불이 없어지면서 보일러가 꺼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 물결 무늬가 3개가, 화살표가 3개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항상 화살표 무늬가 3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옆에 바람개비 모양, 선풍기 모양은 안 되고요. 다음 동그라미 안에 또 화살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항상 화살표 선이 3개가 꼭 올라가는 걸로 놔두시고,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 시간 세팅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작동하는 거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끈 상태 확인 누르시면 꺼지고요. 자, 파란색 선풍기 모양에 놔둬 볼게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파란불이 들어오죠.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니라 작동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끄신 다음에 다시 보통 한 15분 정도 되면은 보일러 온도는 최고 온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닥 외부 온도나 내부 온도에 따라서 바닥이 따뜻해지고 온수매트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를 켜고 난 뒤에 바닥 난방 스위치, 온수매트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온도가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계기판이 활성화가 되고요. 계기판이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여기 최대 온도, 그다음 최저 온도, 여기에 온도를 세팅을 하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최대 온도와 최저 온도의 양쪽에 이제 구간을 한 3도 정도 또는 한 5도 정도 꼭 구간 설정을 해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최대 온도가 예를 들어서 70일 때 최저 온도가 만약에 50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두 구간이 온도가 올라갔다 식어지는 공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일러가 오래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손실이나 떨어진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온도와 최저의 온도를 3도 또는 5도 정도의 사이에 맞춰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 보일러 온도가 30도 정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일러를 켜셨을 때는 온수가 항상 따뜻해지게끔 되어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바닥 난방이나 온수매트를 굳이 안 트시고도 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바닥 난방을 꺼주시고 온수매트를 꺼주시고 온수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만 키면은 무조건 온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난방 굳이 사용 안 하시고 온수매트 굳이 사용 안 하셔도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름에는 바닥 난방과 온수매트를 꺼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V 뒤쪽에 레버가 하나가 있는데, 저기 구석에 레버가 있는데 저 레버를 돌려주시면은 화장실의 따뜻한 바람 그리고 거실의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스피드 컨트롤이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 바람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적게 나오느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를 완전히 꺼주시면은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바람을 오래 켜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내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그리고 기관지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사용하는 걸, 따뜻한 바람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울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하게 틀어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온수매트와 내부 온수 라인의 커플러 캡을 회색 스위치를 눌러 빼신 다음 차량 내부 온수 라인에 온수매트 호스를 연결합니다. 차량 내부 설치되어 있는 온수 라인에는 부동액이 들어 있습니다. 무심코 그냥 빼시게 되면 내부에 있는 부동액이 흘러나올 수가 있으니 이때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커플러 체결 부위에 대시고 빼시면 흐르지 않고 좋습니다. 내부 온수와 온수매트의 라인을 커플러를 통해 연결해 주시면 내부 부동액이 흐르면서 온수매트 체결이 완료됩니다. 이후 부동액 누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적상계가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지금 배터리의 전압은 13.2V,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전압이 11.54A, 58A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뜨고 있네요. 자, 여기에 제일 제일 위쪽에 79라고 되어 있는 거는 100% 중에 79% 남아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600A 중에 473A가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용을 하시면은 4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하나하나 작동을 시킬 때마다 수시로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실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3.2V, 지금 배터리의 전압이 13.2V다. 예. 사용할 때는 13.6V가 완충이고 배터리가 가득 있는 상태고, 충전을 할 때는 14.4V, 5V 정도 되면은 배터리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지 않을 때 13.6V 그 정도가 되면은 내 배터리가 가득 찼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13.2V가 12V 정도 됐다 하시면은 무조건 시동을 켜서 주행 충전을 해 주시거나 한전 충전기를 꼭 꽂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있는 볼트수랑 적상계에 있는 볼트수가 다른데, 여기 계기판에 있는 볼트수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볼트 플러스 여기 계기판에서 뺏어가는 볼트까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시면은 여기 적상계에 있는 13.2V를 보시는 게 제일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가운데 13.8V 숫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전압입니다. 사용하는 암페아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스위치를 하나씩 끄면은 숫자가 줄어들죠. 예, 그 다음에 냉장고도 끄고 외부등도 끄고 주방등도 끄고 무드등도 껐더니 지금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상시로 사용되는 등, 그 다음에 실내등을 사용을 하고 2A 정도, 약 3A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A 정도 사용을 할 때 93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 시간이 나타내고 있네요. 하지만 시간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계기판이 깜빡깜빡 이제 초록불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에는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고요. 여기 사용되는 전압, 사용되는 전압이 갑자기 바뀌어서 충전하는 전압으로 바뀝니다. 예, 충전하는 전압으로 바뀌고, 깜빡깜빡 할 때는 내 배터리에 몇 암페어가 충전이 되고 있는지 나타내게 될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깜빡깜빡 할 때 5.192가 뜬다고 하면은 5.19A, 5.19 8A가 뜬다고 하면은 5A가 충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빡깜빡 할 때. 예,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충전기를 한번 꽂아 놓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동을 걸어서 주행 충전기를 작동을 시켰고요. 예, 주행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충전을 한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배터리가 충전될 때는 지금처럼 깜빡깜빡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숫자 지금 117A, 116A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를 다 사용을 하고도 지금 114A, 100A 정도 충전이 되고 있고요. 자, 에어컨을 사용하시더라도 충분히 한 50A, 60A는 충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악셀레라를 밟을 때 주행 중일 때는 더 많은 양의 충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배터리가 좀 없으실 때는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 주행 충전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 충전을 하시게 되면은 약 30에서 50A 내외로 충전이 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셔서 충전 전압을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빡깜빡 할 때는 내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몇 암페어 충전이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게 대충 몇 암페어인지, 그 다음에 대충은 뭐 인버터를 사용했을 때 에어컨이 몇 암페어 정도 사용을 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놓고 충전량을 계산을 하시는 게 캠핑을 가시거나 하셨을 때 조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행 충전 같은 경우에는 고속 충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에다 호스를 꽂아 놓고 물을 세게 틀었더니 물이 정말 빠르게 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막상 호스를 빼고 보니 물은 70%, 80% 밖에 차 있지 않더라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놀러 가실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한전 충전을 이용을 하셔서 배터리의 밀도를 조금 빡빡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상계 세팅을 할 때도 배터리를 꼭 한전 충전으로 하셔야만이 적상계 세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전 충전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충전할 때는 14.45 정도 되면은 완충이 되기 때문에, 볼트 수가 14.45 정도 됐을 때 여기 세모 버튼을 한 2초간 꾹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니 적상계 세팅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스타모빌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상계 T5 US 실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